어떤 분이 내년에 금리 2.5% 되면 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 가면 내가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 얼마 없으신 그분이죠. 그때 가면은 집 사려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때 가면 집 가격 어찌 되겠냐. 지금 3.5% 금리일 때 사야 한다. 자, 여러 가지 반박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2.5% 시대가 올 수 있냐, 요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사를 좀 봅시다. 자,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에리핑크 블랙록 CEO, 인플레가 저점을 찍었고 3, 4%로 고착화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강한 노동 수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이고, CPI는 3, 4% 사이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머물게 된다면 금리 인상 플랫폼을 끄기를 꺼려하고, 그러면 제한적인 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것이다. 이 제한적인 금리를 말하는 것이 뭐냐,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더라도 이만큼 올렸는데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이만큼 올렸는데 한 요정도 내려놓고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이창용 총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시면 금리가 1,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 10년 때처럼 1,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1, 2%대라는 거, 지금 저기서 1, 2%라고 얘기를 했으면 1, 2%대라는 거는 2.75%도 2%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3.5%. 많이 올려봐야지 지금 3.75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죠.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도 3%대가 되기 위해서는 한 차례에서 세 차례 이상 내리진 않을 거다. 즉 뭐예요? 내년에 금리 2.5%대 갈 수 있다. 근데 평생 2.5%대 안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만 근시일 내에 갈 수 없다는 소리죠.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는 건 근시일 내에 갈 수 없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년에 금리 2.5%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반기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인플레이션 3%대 나온다고 그러죠. 내년에 2%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억측인 게, 왜냐면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지금 그래도 2.3% 저점 찍고 3%대로 다시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하반기인데 내년에는 적어도 기저효과가 없다. 3.4%까지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내년엔 기저효과가 없을 거예요. 올해 그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내년에 3.5%에서 2.5%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는데 1%, 그 전에, 그러면은 3%대 물가가 나오게 된다면요, 기준금리를 2.5%로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전에 워낙 심각한 유동성 장세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던 것일 뿐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100만원짜리 샀을 때 얘가 가치가 1년 뒤에 103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3%라고 하면. 근데 기준금리가 2.5%다. 금리가 2.5%라는 건요, 내가 100만원 예금하면은 얘가 102만 5천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요, 1년 뒤에 살려면요, 내가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이자 받아서 5천원 더 주고 사야 돼요. 이것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돈이, 화폐가 지금 화폐 가치를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물가가 2%대까지 떨어진다. 지금 이런 기저효과도 빠진 상황에서 물가가 2%대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5%대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4%대로 장기화되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2%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뭐가 많이 줄었다는 소리예요? 통화 승수가 많이 줄었다. 통화 승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다? 내수 경기 침체가 돼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럼 내수 경기 침체가 되었을 때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걸 봐야 되겠죠? 저희는 항상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 경제통제 시스템 여기 들어가셔서 통화금융,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그거를 차트를 한번 봅시다. 여기 봤을 때 지금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상황에서 어디까지요? 2014년
뭐 초반까지, 효율성 터지기 전까지. 요 상황에서 금리는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가 잠깐 올리겠는데 또 떨어뜨렸죠.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낮춘 상황인데 이때 집값이 올랐냐? 경기가 침체됐는데. 제가 얼굴 없는 그분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 이유는요, 그분이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지금 과거 영상 싹 다 날려버리셨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과거에 지금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뭐 금리를 낮추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집값은 떨어졌다, 그런 주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요즘에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모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다 날려버리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의 오류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3.5% 금리일 때 사야 한다. 그러면은 왜? 2.5%가 되면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많은 언론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수요, 공급의 논리를 언론에서 떠드는 것에 결정적인 오류는 신규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에는 신규 공급이 있고 기존 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도 보기 힘든 게 수요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수요 공급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급이고 여기가 수요다. 그랬을 때 요 교차점을 지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야지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오는 거고, 요 교차점이 되기 전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가 2.5% 되면은 그때 가면 집 사려는 사람이 많을 텐데, 즉 저분의 논리에서는 제가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5%가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요 교점이 되는 데가 2.5%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3.5%대 해가지고 사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2.5%까지 떨어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때 사라. 그럼 가격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되다가 여기부터 상승을 잡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격 지수가. 그러면은 요때 사는 게 좋죠. 2.5% 됐을 때 그때 가서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도 같이 사려고 하면 저점에 가까워졌을 때 산다는 소리잖아요. 그 전에 미리 매입을 해둬라 라는 경우가 어딨냐. 매물이 지금 이만큼 쌓였는데 막 매물 감소가 시작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요쯤에서 사기 시작한다, 이전에 무릎에서 산다 라고 했을 때 요쯤에서 산다고 하면 이제 매물 감소라든가 감소에다가 거래량 증가에다가 등등 거래량도 어느 정도 증가폭이 되느냐, 최소 6,000건 이상. 매물은 어느 정도 감소해야 되냐, 최소한 4,000건 이하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서울 입장에서는. 이쯤 됐을 때 사면 뭘까? 왜 미리 사야 돼? 나중에 오를 거니까 지금 사라.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게요, 제가 제일 지적하는 게 뭐냐. 자, 기본적인 화폐가치 하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돈다고 해봅시다. 기존처럼. 부동산 사이클이 바뀔 수 있어요. 이번은 기점으로.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돈다고 해봅시다. 그럼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실수요자는 언제든 사라. 왜냐면 10년 뒤엔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데, 실수요자들은 이때 사야 돼요. 왜냐면은 이때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다음에 10년 뒤에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요, 이 시기에 갈아타기 못하죠. 왜? 내 집 엄청 빠져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때 안 샀으면 나중에 샀어야 그 돈으로 훨씬 더 상급지 집을 사고도 남는데 이 시기에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예요? 요쯤이죠. 그러면은 이 고점에 가까워졌을 때는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요, 갈아타기 하기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갈아타기 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 시기에 보통 못 버티고 팔아치우시는 분들이 많다. 이자 부담이라든가 원금 부담이라든가 혹은 은행권에서도 자금 원금 회수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보통 이때 사야 돼요. 이때. 근데 지금 조금 떨어졌다 데드캣 바운스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때 지금 사면은 어쨌든 나중에 더 오를 거니까, 그때 수요 늘어가면은 언젠간 다시 오를 테니까. 아니면 여기서 바로 상승세가 나타난다. 그분이 전에 주장하시던 것들이 부동산 사이클이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10억짜리가 뭐 2.5% 되기 전까지 한 7억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크죠? 왜냐면은 3.5% 금리일 때 사야 된다. 왜? 2.5%일 때 수요가 늘어난다. 굳이 찝어서 이야기한 거는 3.5%대 금리에는 수요가 없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은 요때부터 다시 오를 테니까 지금 10억에 사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그러면 무릎 가까이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무릎 가까이로 보여요? KB에서는 지금 PIR이 10.5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두 번의 통계 개편으로 약 6.9년을 감소시켜서 나타난 결과죠. 이걸 제외하고 그 다음에 주택 구입 가능 지수, 요게 지금 4.5? 4.5인가? 5인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택 구입 가능 지수가 그래도 10은 넘었어요. 13 정도는 됐었어요. 고점일 때. 근데 지금 이 가격이 그때 고점보다 사람들이 더 사기 힘든 가격인데 수요가 붙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2.5는 돼야지 수요가 붙는 건데 2.5가 언제 나올 것이냐. 그리고 2.5가 돼서 수요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하락돼도 수요가 붙어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이 부동산 거래 현황이 있는데, 자, 하락 시기, 자, 예를 들어서 하락장 끝물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한 2013년 정도 생각을 해봅시다. 하락장 끝물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6천 건 넘게 붙어요. 7천 건 넘게도 붙고, 그리고 평년, 이때는 좀 적더라도 평년 거래 수준이 평균적으로 그래도 기본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올라가느냐. 이번에 워낙 부동산 시장이 진짜 비정상적인 난리를 쳐서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